조금 전 국회에서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방송법 통과 지연을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선택했던 국민의힘 첫 번째 주자는 신동욱 의원이었습니다. 국민들이 정말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관세 협상 저거 잘 됐습니까? 여러분 말만 나오면 윤석열, 계엄 지겹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예, 그래도 나가시는 분보다 이렇게 대응을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앵커 출신 신동욱 의원 무려 7시간 반 동안 반대 토론을 하면서 이소영 민주당 의원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그러자 민주당의 앵커 출신 노종면 의원이 등판, 9시간 넘게 찬성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노종면 의원을 바라보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모습이 포착되면서 눈길을 끌기도 했죠. 새로운 당대표가 취임한 직후부터 쟁점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민주당. 정당 해산을 언급하면서 또다시 국민의힘을 겨누기도 했습니다. 악수도 사람하고 악수하는 거지. 뭐 그렇지도 못한 사람이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통합진보당 해산 사례로 비춰보면 국민의힘은 10번, 100번 정당 해산 깜이다. 정당 해산 못할 게 없다는 여당 대표. 이런 가운데 법사위원장인 이춘석 민주당 의원의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이 불거지면서 여야 간 갈등이 또 다른 곳으로 옮겨 붙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네, 국회에서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필리버스터 끝나고 방송법 개정안이 조금 전에 통과가 됐습니다. 방송법 개정안이 필리버스터가 끝나자마자 표결에 붙여져서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조금 전 들어왔습니다. 김유정 의원님, 방송법 통과는 예정된 수순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이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거든요. 그런데 어제 본회의에 20개 그 법안이 상정이 됐는데 네. 15개는 어제 양곡법 등 처리를 했고요. 5개가 남았는데 이제 그중에서 방송법이 어제부터 상정이 돼서 이제 필리버스터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오늘 처리하고 나머지는 시간이 지금 안 되잖아요. 네. 국민의힘에서는 나머지 4개 법안에 대해서도 전부 다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하니까 물리적 시간이 모자라서 아무래도 8월 임시국회는 곧바로 내일 시작이 됩니다만 본회의에서 이걸 처리를 해야 되니까 8월 21일부터 24일까지 아마 나머지 방송법 3법 중에 나머지 2개,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는 8월 임시국회에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견됐던 수순이긴 합니다만 그 의미 없는 필리버스터 때문에 사실상 어제 한꺼번에 다 처리 못한 건 조금 유감이고요. 저는 이 쟁점 법안들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 또는 또 회기가 지나서 폐기되거나 좌초됐던 그런 법들이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의 탄생과 함께 이거는 무조건 통과시킬 법안들 중에 5가지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는 저는 좀 늦었지만 다행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재용 의원님, 일단 필리버스터 국민의힘이 뭔가 오랜만에 좀 정치적인 영역 안에서 행동했다라고도 평가도 나오긴 합니다. 네, 물론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방금 방송법이 통과된 걸 봤듯이 예. 효과가 없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비아냥거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놨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특히 지금 이 방송법 관련해서는 사실 이게 과거에도 통과가 되냐 마느냐 여야가 입장이 바뀔 때마다 계속해서 바뀌긴 한 부분이긴 하지만 중요한 거는 어찌 됐던 간에 언론의 독립성, 자율성, 표현의 자유 이런 굉장히 우리 헌법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방송법을 대통령 취임한 지 2달 만에 네. 이렇게 전격적으로 통과시켜 버리면 사실 그 수기 과정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부분, 막대한 권력으로 이거를 밀어붙였다는 부분, 이 내용을 국민들한테 소상히 알렸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필리버스터의 어느 정도 효과, 역할은 하지 않았나라고 평가합니다. 네, 사회적으로 이 법이 새로운 법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수기 과정은 있었다라고도 반론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여기까지만 짚어보고
사실 오늘 아침에 정청래 신임 민주당 대표의 유튜브 방송 발언이 하루 종일 회자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 날카로운 발언을 했는데요. 먼저 들어보고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못할 게 없죠. 그 통합진보당 해산 사례로 비춰보면 국민의힘은 10번, 100번 정당 해산감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대통령이 하지 말라고 그러면 그때는 좀 심각하게 전화를 일단 받고. 김영남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그 우리 헌정사에서 그 정당이 위헌정당으로 해산된 사례는 통합진보당 사례가 있는데 그때 해산 사유를 보면 통합진보당 소속의 이석기 의원이 국가의 주요 기관 시설을 타격해서 국가 전복을 꾀했다. 그러니까 그런 모의를 했다는 혐의로 소속 정당인 통합진보당이 해산이 됐습니다. 네. 근데 그거는 그냥 말로 모의를 하고 뭐 모여서 이야기를 나눴다는 혐의인데 작년 12월 3일에 벌어졌던 비상계엄은 실제 행동으로 나섰던 것이죠. 그래서 군인들이 동원되고 국회를 점령하려고 했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또 진입을 했고요. 그래서 실제 행동으로 나섰던 사례와 관련해서 그러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내지는 구성원들의 일부가 거기에 부하 내동하거나 아니면 같이 했느냐 내지는 방조를 했느냐를 따져봐야 되겠죠. 네. 근데 뭐 앞으로 수사 결과가 나와야 되겠습니다만 통합진보당의 해산 사례에 비춰보면 충분히 위헌정당으로 한번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충분히 헌재 판단을 받아볼 만한 사안이다. 지난 12월 3일 이후에 국민의힘 상황을 지켜보면 정광재 의원님. 전 뭐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진당 사례는 당의 구성원들이 그거 같은 모의를 같이 한 것이고요. 이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월 3일 계엄 선포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 누구와도 사전에 이런 것들을 논의한 바가 없습니다. 실제로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당시 전화를 할 때도 당에 미리 알려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 뭐 당시에도 공공연하게 다 전파를 통해서 공개됐었던 것이고요. 지금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당 대표 취임 일성으로 내란과의 전쟁 중을 치르고 있다라고 했는데 저는 대단히 잘못된 상황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내란과 전쟁 중이라면 6월 3일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는 뭡니까?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벌써 집권한 지가 2달이 됐는데 내란과 전쟁을 계속하고 있다는 어떤 혐오의 정치를 팔고 있는 그 대단히 안타까운 정치꾼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정청래 당대표가 과연 거대 여당을 1년 동안 이끌 자격이 있는가? 또 하나는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 번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협치를 부정하고 있다. 왜 야당 대표를 만나지 않고 있느냐. 이런 비판을 민주당이 그렇게 많이 했는데 지금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또 이준석 개혁신당 당대표 두 사람만 패싱하고 다른 정당 대표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대 여당을 이끌 당대표로서 할 수 있는 정치 행보인지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 누적이 되면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는 데도 대단히 큰 부담이 될 겁니다. 예, 오늘 인사 국회 예방 일정은 잠시 또 짚어보도록 하고요. 그러면서 앞서 그 김어준 방송에 나와서 한 발언을 보면 이 대통령이 만류를 하면 고려는 해보겠다라는 취지로 좀 여지를 남긴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은 통진당 해산 그 시점에서 당시 민주당은 사실상 정당의 해산 문제는 국민들께 투표로서 자연 소멸되게 하는 게 맞다라는 입장도 상당히 강하게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위헌정당 판결을 받아서 이제 해산이 됐던 것인데요. 아마 그런 측면에서 지금 그때 당시 통진당에 비하면 지금은 뭐 정청래 대표가 얘기한 대로 훨씬 더 많은 해산 사유를 가지고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명예 대표라고 불리우는 1호 당원이 지금 이 내란 사태를 벌인 거 아닙니까? 게다가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도 계엄 그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는 그런 그 모종의 행동들을 계속해서 취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특검 수사 대상인 거죠. 그래서 특검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충분한 해산 사유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게 저희들의 판단인데요. 다만 대통령 얘기를 꺼낸 것은 지금 이 정부가 국민 주권 정부인데 일단 국민들의 여론이 가장 중요하다. 그걸 항상 강조했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도 아마 그 국민 여론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맥락에서 대통령이 하지 말라면 뭐 생각해 보겠다,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단 해산 사유는 분명히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특검 수사 결과를 보겠다. 다만 국민 여론도 제1순위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론을 잘 살펴서 판단하겠다라는 취지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대통령의 만류라는 식의 표현했지만 이건 결국 국민들의 여론이나 판단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해석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 그렇다면은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잊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50%를 못 넘겼습니다. 국민의 상당수가 과반 정도가 그때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도 국민을 하나로 다 봐야 되지 반쪽을 잃고 가라, 반쪽을 배제하라는 뜻이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출범 초기에 뭐 소통, 그다음에 탕평, 뭐 이런 여러 가지 인사라든지 이런 내용의 발언을 했을 때는 그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고 그것 때문에 지금의 어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높은 그 지지율이 나오는 건데 정청래 대표가 되자마자 보여줬던 모습은 굉장히 강성이고 반대를 하고 막대한 힘으로 억누르려고 하는 것 같아서 과연 그것이 대통령실과 어느 정도 교감이 있는 건지 예. 혹시 자기 정치를 하는 건 아닌 건지 오히려 그런 의심이 좀 드네요. 김웅남 의원님, 대통령실과 교감 있었을 수도 있다. 뭐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뭐 그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요. 예. 근데 약간 이야기가 시청자 여러분들의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네네. 어떤 정당을 위원정당으로 해산하는 거는 다른 정당에서 어떤 개입의 여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대한민국의 법률상 대리인인 법무부 장관이 정부를 대표해서 헌법재판소에 위원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사법적인 심사의 결과로 이 정당의 조직과 운영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헌법의 틀에 맞지 않는 정당이다라고 판단하면 헌법재판관들의 결정에 의해서 해산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뭐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뭐 의석이 아무리 많아도 여당이 어떤 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정청래 대표의 저런 발언은 아마 해산을 청구할 수 있도록 여론 형성을 해 나가겠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정청래 대표가 오전부터 상당히 분주했습니다. 국회 예방 다시 한번 정리한 거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면 국회의장을 시작으로 조국혁신당, 진보당 그리고 국무총리를 접견하고요. 또 사회민주당, 오후 2시에는 기본소득당까지 인사를 했는데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만나지 않았습니다. 정광재 의원님. 네. 이 같은 뭐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한다면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왜 안 만났을까요? 이준석 대표는 계엄 과정에서 이 계엄 해제하기 위해서 국회 열심히 들어가려고 했었던 거고 계엄에 명백하게 반대했고 탄핵에 대해서도 찬성했던 분이잖아요. 저는 이것이 그 정청래 의원이 얘기하는 배제 정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같은 경우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한 상당히 부적절한 질문 공세를 했었던 것들에 대한 감정이 남아있던 게 아닌가 싶고요. 예.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이 내란 프레임을 국민의힘에 계속 쓰여 놓는 것이 앞으로 본인이 당을 운영하고 다음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도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그 내란 프레임을 계속 갖고 가고 있는 거죠. 저는 또 하나 대통령이 만류하면 고려해보겠다라고 한 이야기를 듣고 정말 기겁했습니다. 대통령 한 명만 보고 정치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그러니까 지금의 뭐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힘이 굉장히 낮은 수준의 그 지지율을 기록하고는 있지만 지난 대선에서 41.15%를 우리 당 후보가 얻었습니다. 그럼 10명 중에 4명 가까운 우리 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을 배제하고 정치를 하겠다는 겁니까? 저는 그 정청래 그 당 대표가 본인이 당 대표 시절에는 강성 지지자들의 지지를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면 이해하겠는데 지금 당 대표가 된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과연 대한민국 정치를 앞으로 가게 하겠다는 뜻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방 일정을 좀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뭐 지금 그 소수당까지 다 만났고 당 대표에 당선된 사람으로서 뭐 의뢰이 거쳐야 될 그 과정입니다. 다만 제1야당하고 그 개혁신당은 왜 안 만나냐라는 것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아마 그 어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의 진정한 종식 내지는 개혁과 관련해서 걸림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만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그리고 뭐 국민의힘은 만날 만한 사람이 지금 없지 않나요? 굳이 만난다면 원내대표 그러니까 예. 비대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원내대표 정도 만나고 정작 정식으로 뽑히는 당대표는 8월 22일 돼야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뭐 그런저런 사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그 송원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정 대표를 향해서 소인배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렇게 안 만날 것인가 또는 김용남 위원 말씀대로 8월 20일 새로 뽑힌 대표와는 뭐 만날 것인가? 글쎄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어떻게 뭐 지금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지금 전환기 씨를 만나야 됩니까? 저는 뭐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전환기 씨가 거의 국민의힘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정청래 대표가 뭐 무조건 안 만난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란에 대해서 사과하고 반성하고 이런 모습 보이면 얼마든지 악수하고 협치할 준비가 되어 있다. 뒤집어 보면 그런 이야기인데 예. 지금 오히려 이런 이야기가 국민의힘에게 저는 쓴 약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냥 이것을 무슨 소인배니 이런 식으로 그냥 폄하해서 전혀 귀담아 들으려고 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혁신은 이미 예견했던 대로 자초돼 버렸고요. 여전히 지금 전환기 씨가 진두지휘하는 가운데 친윤 반윤 찬탄 반탄 싸움을 하면서 새 지도부를 구성하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바라는 대로 뭐 제대로 사과를 하든지 아니면은 새로운 지도부의 면면이 민심이 원하는 방향대로 간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국회 안에서 여야 협치는 가능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를 만나러 오지도 않다니 난도 보냈는데 이렇게 섭섭해할 일이 아니고 지금 국민의힘이 무엇이 문제인가를 돌아보는 기회로 저는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선서 이후에 계속 여야 협치 강조하면서 야당 대표들 계속 만나 오셨잖아요. 그런 점에서 8월 중순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 돌아오면 아마 이제 그때쯤이면 국민의힘도 신민 지도부가 구성이 됐을 테고요. 그러면 정상회담 결과 보고도 하면서 여당, 야당 대표 또 만날 겁니다, 분명히. 그러면은 아마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부디 국민의힘이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서 지금의 여론조사 지형들을 보십시오. 국힘 형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것이 국민의 민심이기 때문에 새로운 지도부 구성하고 다 같이 만날 수 있기를 저는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